자, 이번 강의에서는 캡슐화와 정보온리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화와 정보온리액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하나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2차원상의 화면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직사각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보통 2차원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직사각형의 경우 대각선 방향의 두 꼭지점을 통해서 임의 위치에 또 임의 크기에 있는 직사각형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는 어느 한 꼭지점과 그 꼭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폭과 높이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좌측 상단 꼭지점과 우측 하단 꼭지점을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화면상에 존재하는 각 좌표 값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수형 변수 4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직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LT 언더바가 붙은 것이 좌측 상단 꼭지점의 XY 값, RB 언더바가 붙은 것이 우측 하단 꼭지점에 대한 XY 값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X좌표 값의 차를 통해서 직사각형의 너비를 또 Y좌표 값의 차를 통해서 직사각형의 높이 값을 얻을 수 있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현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통 캡슐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관된 데이터들과 또 그 데이터들과 연관되어진 함수들을 하나의 객체라는 구성으로 묶어주는 작업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들이 모두 한 덩어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보다 쉽고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캡슐화라는 것은 정보온리액이라는 즉 불필요한 정보들을 외부 세계에 노출하지 않고 숨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캡슐화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클래스로 즉 하나의 객체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이에요. 하나 이상의 클래스들을 통해서 각기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할해서 구성을 하는 것은 각각의 클래스들을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분할할 것이냐라는 것은 각 문제에 따라 또 그 문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캡슐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한 객체를 작성을 하기 위한 클래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클래스 객체와 연관되어진 나머지 클래스들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변경하더라도 최소한의 변경만으로도 손쉽게 수정을 완료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공학적인 지식들이 없다 하더라도 TV 수신기라는 하나의 잘 캡슐화되어진 객체를 통해서 TV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 TV를 보기 위해선 오로지 리모컨을 통해서 전원을 켠다, 채널을 변경한다와 같은 기본적인 조작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전파를 수신하는지 또 그 수신된 전파에서 영상 신호를 분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TV의 전파 방식이 아날로그 전파를 수신을 하는 TV든 혹은 디지털 정보를 수신하는 TV든 혹은 인터넷 기반의 IPTV든 상관없이 사용자는 TV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작동 요령만 익히면 누구든지 쉽게 TV를 볼 수 있는 이점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캡슐화되어져 있는 각 클래스 객체 안에 외부 세계에 노출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을 숨길 수 있는 속성을 우리 정보온리액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를 위해서 앞서서 작성을 했던 직사각형 객체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관되어진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캡슐화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의 한 좌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수형 변수 2개로 따로따로 표현하는 것 대신에 정수형 멤버 변수 xy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직사각형의 양 꼭지점 값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직사각형은 화면상에 나타나는 직사각형이고 일반적으로 화면은 좌측 상단 꼭지점을 원점으로 삼아서
그 화면의 해상도까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x값이 증가되어지는 방향, 아래로 내려가면서 y값이 증가되어지는 방향을 갖고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좌측 상단 꼭지점을 0바의 0으로 두었을 때 양의 정수를 통해서 xy 값들이 적절히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자 하는 영역이 0바이 0에서부터 100바이 100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임의의 한 좌표점을 나타내기 위한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y라는 필드의 값은 반드시 0부터 100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수값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처럼 단지 정수형 변수를 통해서 임의의 좌표값을 저장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도 하나의 정수값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범위의 데이터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적절한 값으로 초기화되어진 좌표점을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 객체를 표현하게 되어지면 화면 영역 바깥에서 잘려진 채로 보여지는 직사각형이 나타나질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서 렉탱글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좌측 상단 꼭지점과 우측 하단 꼭지점을 각각 LT 그리고 RB라는 포인트 객체를 통해서 유지하도록 했는데 역시 임의의 값으로 LT와 RB라는 멤버 필드 영역에 있는 객체의 값을 초기화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좌측 상단 꼭지점의 좌표값이 우측 하단 꼭지점보다 더 작아지게 설정되어져야 하는 일이 보장되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우측 하단 꼭지점이 10바이 10인데 좌측 상단 꼭지점이 100바이 100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객체 외부에는 그 객체를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인터페이스만 드러내고 실제 그 객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유지하고 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내부 구현은 객체 외부에는 숨겨줌으로써 제공되어지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 객체의 상태 정보인 멤버 변수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정보은닉이라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정보은닉이라는 것은 연관되어진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캡슐화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좀 부차적인 특징이기도 한 것이겠죠. 따라서 이제까지 작성했던 예제들처럼 특정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들을 무조건 퍼블릭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들을 객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주기 위해서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같은 접근 지정자들을 사용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특정 멤버들을 객체 외부에서는 가시적이지 않게 숨겨주되 외부에서는 그 멤버들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해당하는 멤버 변수가 부적절한 값이 설정되어지거나 혹은 잘못 조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지들을 미연에 차단시켜 보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객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객체 내부 내용들이 수정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객체가 외부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부분만 수정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예에서 좌측 상단 꼭지점을 LT라는 포인트 타입의 객체로 표현을 하던 혹은 XY라는 정수형 변수로 두던 그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의 내부 구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 LT나 RB 같은 렉탱글 객체가 어떻게 두 꼭지점을 유지할 것인지들을 외부에 노출시켜주게 되어지면 외부에서 아마도 이런 접근들이 허용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때 누군가가 포인트라는 클래스 객체로 두 꼭지점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4개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렉탱글 객체를 사용하는 이런 코드들은 모두 다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렉탱글 클래스 내부에서 두 꼭지점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숨겨버리는 대신에 그 꼭지점에 값을 설정하거나 혹은 꼭지점에 설정되어져 있는 XY 값을 가져오는 액세스 메서드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액세스 메서드를 통해서 내부 구현이 바뀐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또 명확하게 현재 객체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의 각각의 변수는 기본 유효 범위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죠. 자, 보통 전역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전역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즉 어떤 함수에서도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가리킬 거예요. 하지만 전역 변수의 사용은 우리가 최소한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는 함수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함수 안에서 만들었으나 함수 바깥에서까지도 어느 한정된 시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동적 할당된 변수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C++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객체 내부의 상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멤버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객체의 멤버 변수는 그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부터 그 객체가 소멸될 때까지 항상 메모리에 존재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것이에요. 자, 다만 그런 특정 클래스의 멤버에다가 접근 지정자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각각의 식별자의 기본적인 유효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C++에서는 이 세 가지 접근 지정자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조체가 클래스와 차이점은 기본 접근 지정자가 구조체는 퍼블릭인데 반해서 클래스는 프라이빗이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자, 각각의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지정자는 소위 이후에 기술되어지는 멤버들은 모두 다 현재 클래스의 전용 영역, 즉 사적인 영역에 위치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프라이빗 영역에 할당되어진 멤버들은 그것이 멤버 변수이던 혹은 멤버 함수이던 상관이 없어요. 그 프라이빗 영역에 할당되어진 멤버들은 오로지 그 클래스의 객체 내의 멤버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지, 현재 객체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지는 그런 영역을 가리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특정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접근 지정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멤버들은 모두 다 프라이빗 영역에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접근 지정자를 기술하지 않는 상태를 디폴트 상태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데, C++에서는 접근 지정자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모두 다 프라이빗 영역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퍼블릭이라는 것은 공용 영역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 퍼블릭 콜론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이후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이제 그 객체를 사용을 하는 어느 부분에서도 접근되어질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키워드를 가리킵니다. 객체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객체 내부가 아니라 객체 외부에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식별자가 드러나질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멤버 함수들은 보통 퍼블릭 영역에 드러내놓고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 영역에 숨겨놓는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멤버 변수는 객체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멤버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영역에 둘 수 있고, 또 어떤 멤버 함수는 오로지 객체 내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특별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프라이빗 영역에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둡시다. 각각의 멤버들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의 책임이나 그 큰 원칙은 외부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외부에다가는 그 객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노출시켜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그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와 퍼블릭 접근 지정자의 중간 단계 정도에 위치한 것이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 이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지정자는 뒤에 가서 클래스 상속과 연관되어져서 같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접근 지정자입니다. 상속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객체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져 있기는 하는데, 이제 그 객체 외부 중에서도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서 그 영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지정자가 따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protected라는 접근 지정자는 우리 뒤에서 상속 부분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 일단은 private과 public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특히 우리 C++에서 접근 지정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public 콜론 혹은 private 콜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접근 지정자를 지정을 하면 새로운 접근 지정 선언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기술되어진 모든 멤버들이 해당하는 영역에 할당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 더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각각의 멤버마다 따로따로 접근 지정자를 기술해 줘야 하는데 반해서 C++의 접근 지정자는 이렇게 영역별로, 범위별로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의 클래스 안에 public 혹은 private 같은 접근 지정자를 지정하는 키워드가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멤버 변수 영역에서도 private, public 멤버를, 멤버 함수를 선언하는 영역에서도 public, private라는 접근 지정자들을 각각 기술을 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예처럼 모든 멤버가 퍼블릭 영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객체 외부에서 해당하는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하는데 부적절한 접근이 야기되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 같은 경우들은 프라이빗 영역에 숨겨두고 프라이빗 영역에 숨겨진 멤버 변수의 값들을 설정하거나 혹은 가져오는 소위 액세스 멤버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멤버 변수의 값을 반환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멤버 함수를 getter, 지정되어진 멤버 변수의 값을 새로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멤버 함수를 setter라고 부르기도 해요. get한다, set한다 라는 것이 객체의 입장이 아니라 그 객체를 사용하는 내 입장이다 라는 것 하나 더 유의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어떤 클래스에 이 액세스 멤버 함수는 반드시 설정해줘야 되느냐 생각해보면 꼭 제공해주진 않아도 돼요. 어떤 클래스 객체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값을 설정하거나 혹은 값을 얻어오는 일들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생략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세터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단순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설정할 값이 현재 객체를 위해 유효한 값인지를 확인해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자, 앞서서 2차원상의 한 좌표점을 나타내기 위한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xy라는 멤버 변수 영역은 private 영역에 지정을 해주었고 멤버 함수들은 모두 다 public 영역에 지정을 해주었어요. 이 오행의 private 콜론이라는 것은 생략하더라도 또 명시적으로 기술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이 private 영역에 있는 xy라는 멤버 변수들을 객체 외부에서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etter로서 x값을 가져와라, y값을 가져와라 라는 getx, getY 같은 액세스 메서드로서 getter를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보통 getter는 자신이 가져오고자 하는 멤버 변수의 타입과 같은 타입을 반환자료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함수의 구현을 보면 getx 같은 경우는 현재 멤버 변수 x의 값을 반환해주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getY라는 함수는 y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setter 같은 함수들은 보통 자기가 유지하고자 할 멤버 변수의 타입과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로서 이 값으로 내 값을 설정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setY라는 함수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궁극적으로 현재 x라는 멤버 변수에 할당해주는 일을 수행을 할 것인데, 자, 무조건 할당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사실 xy라는 변수를 프라이빗 영역에 숨겨놓은 그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현재 설정하고자 하는 값이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유효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해서 유효 범위 내에 있는 값이다 라고 하면 설정하도록 하겠지만 유효 범위 내에 없다 라고 한다면 오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더불어서 이 setter 함수가 호출되어지고 나서는 적절하게 초기화 되어졌는지 여부를 참거짓으로 호출축으로 반환해 주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프로그램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런 오류 상황은 뒤에 가서 예외 처리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되게
또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bool 타입의 반환값을 갖는 함수를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되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어진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이제 xy라는 값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값으로 초기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객체가 되어져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저 xy라는 멤버를 퍼블릭 영역에 둔 클래스보다 훨씬 더 좋은 구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렉탱글 클래스에 좌측 상단 꼭지점과 우측 하단 꼭지점을 저장할 LT와 RB라는 두 포인트 객체는 현재 특별한 접근 지정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프라이빗 영역에 할당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몇몇 멤버 함수들을 퍼블릭 영역에 두어서 객체 외부에서 객체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LT와 RB라는 두 꼭지점 값을 설정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i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두어봤어요. 포인트라는 클래스에서 한 좌표값 xy를 한 번에 설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임의의 직사각형에 대한 좌측 상단 꼭지점과 우측 하단 꼭지점을 한 번에 전달받아서 설정할 수 있도록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init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 타입으로 포인트 타입의 레퍼런스를 전달받도록 해주어서 현재 포인트 객체 두 개를 전달받되 call by value가 아닌, 즉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복사함 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역시 초기화를 담당하는 함수이므로 무조건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자신의 멤버 변수에다가 초기화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그 값이 유효한 값인지를 확인을 해봐서 좌측 상단 꼭지점의 xy 값이 우측 하단 꼭지점의 xy 값보다 더 큰지를 확인을 해봐서 어느 경우라도 더 큰 조건이 발생되어지면 부적절한 꼭지점 값들이 사용되어진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오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자신의 멤버 변수에 값을 할당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init 함수 역시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참거짓을 통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특정 클래스의 상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멤버 변수들을 클래스 객체 안으로 숨겨버리고 그 멤버 변수를 안전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함수를 따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특히 우리 C++에서는 const 멤버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함수의 더 끝에 const라는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멤버 함수를 가리킵니다. const 멤버 함수는 그 멤버 함수 안에서는 어떤 멤버 변수의 값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주는 그런 함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떤 const 멤버 함수 안에서 특정 멤버 변수를 변경하는 문장을 프로그래머가 기술을 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실행 타임 때 부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컴파일 타임 때 const 멤버 함수인데 멤버 변수 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려주어서 좀 더 쉽고 명료하게 문제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etter 같은 함수나 현재 객체의 값을 단순히 출력해주는 함수 같은 경우들은 그 멤버 함수 안에서 멤버 변수의 값을 수정할 필요가 없고 또 수정해서도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const 멤버 함수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되어집니다. 다만 const 멤버 함수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객체들을 전달받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const 멤버 함수에서는 직접 변경하는 구문을 갖고 있지 않지만 const 멤버 함수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의 멤버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남아있으면 궁극적으로 const 멤버 함수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겠죠. 따라서 const 멤버 함수 안에서는 직접적으로도 또 간접적으로도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const 멤버 함수 안에서는 다른 객체의 멤버를 접근할 때에도 const 멤버 함수만 호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생되어진 오류들을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call by reference를 통한 매개 변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 영역에 있는 객체를 직접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const 멤버 함수에서는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받기 위해서는 const 레퍼런스를 사용해 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정리해 둡시다.
예를 봅시다. 자, 앞서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겟터의 선언 부분과 멤버 함수의 정의 부에도 마찬가지로 const라는 키워드를 매개 변수 목록을 기술하고 있는 괄호 다음에 기술을 해주면 되어집니다. 자, 이러면 현재 getX, getY라는 것은 const 멤버 함수로 이 함수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야기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보장해주는 표현이 되어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클래스에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고자 하는 멤버 함수에서도 멤버 변수 값이 변환되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const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const 멤버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에 모두 const 키워드를 지정해줘야 한다. 또 const 멤버 함수 안에서는 const 멤버 함수가 아닌 다른 멤버 함수를 접근할 수 없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